이 인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와서 그런지요. 요즘 정치권에서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나 발언이 부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 시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통계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서울의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이 오히려 하향 안정화된 지역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 없이 서울 시내 전체, 경기 남부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3종 세트 규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였다는 건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이고요. 11호 대책 때문에 생겨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든가 은행 대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전세 가격은 올리고 월세도 올리고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전월세만 올라간다. 이러면서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11호 대책으로 이렇게 좀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지금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강북 지역을 쭉 순회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랑 쪽에 가서 거기 박홍근 의원,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 지역구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택들 엄청나게 이제 모아서 이제 재개발을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지금 고통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걸 지금 팔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발 자체가 지금 다 늦춰지고 지금 사실은 이쪽 노동강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집값이 안 올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묶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민들의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강남 집값 잡겠다고 지금 서울 전체를 다 묶어버렸어요. 자, 이건 과연 이게 지금 누구한테 유리한 정책인가요? 더군다나 지금 11호 정책 한 이후에 보면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금 강남 집값이 딴 데도 지금 올라버렸어요. 그렇다면 자, 정부가 지금 정말 실수요자 지금 국민들이 엄청난 지금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효율성들을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서울시장의 저런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보면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자기들 정책이 옳았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계속 어떤 새로운 조치 26번 하다가 결국 다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보면서 뻔히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이 피해자를 보면서 한다. 더군다나 이제 지방선거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전체 서울 지역에 지금 특히 민주당 우세지계로 하는 강북 지역에서 보면 이런 피해들을 벗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망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비판에 좀 직면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좀 순화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국민의힘 소속.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비판적인 입장을 좀 보였어요. 주진우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서울시장 내년 지방선거 이제 시즌이 좀 다가오면서 당내에서 발언권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킨십도 많이 좀 늘리려고 합니까? 어떻게 좀 친분이 좀 있으신 요즘에 만나자고 이런 얘기는 안 하시나요? 네, 제가 따로 좀 친분은 당연히 있는데요. 그런 개별 의원에 대한 접촉보다도 아마 지금 사실 부동산 집값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음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모습으로 저도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해가 숫자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아파트 값이 그 역대 최고로 그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수치로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을 지금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서민들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이었는데 훨씬 더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도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듯하게 월급 받아서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월급 가지고 월세 내고 나면 과연 생활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건 워낙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공급 위주의 정책이고 민주당은 극도의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오세훈 시장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공급 정책 내놓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 만나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앞으로 계획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선
좀 보자고요. 서울시장 후보군이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에요. 지금 세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명이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변인님, 9명이 출마 한 10명 넘는다 그래요. 출마를 한다 그래요.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 때리기 하면서 정책 비판하면서 몸집을 점점 불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10명이나 나오나 보면 당내에서도 좀 서로 얼굴 붉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시작하기도 전에. 네, 당내 경선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민주당에는 좀 잠재적인 후보군 주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고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을 계속 맡겨둘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거친 행정,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왜 남말하듯이 하십니까? 본인이 서울시장을 4선고지에 오르는 동안 부동산 안정화에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섣부르게 해제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엄청 상승하니까 대단히 신속하게 다시 걷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안정성과 관련해서 어떤 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보여줬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주자들이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5선이 됐을 때 서울 시민의 어떤 복리와 행복에 이 기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한강버스만 보십시오. 졸속적으로 전시 행정을 한다라는 이런 비판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주자들은 나름대로 채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지방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죠.